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인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세월호와 같은, 그 패스 카마호라고, 그 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들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드리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그 맥을 짚는 것 같은 생각. 마치 어떤 광산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보았다. 하여튼 지금 이제 현재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그 패스카마호 15호 조선족 선상 반란 사건, 잘 보셨는지요? 이게 이제, 문재인 씨가 지금 변호인 문재인 씨였을 때, 본인이 자청해서 변호를 맡아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패스카마호는 그 조선족 선상 반란 사건으로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해봐서 또 제가 그 3년 5개월 동안 그 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왜 경매가 됐는가 하고도 관계가 좀 있어 보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집당 사업체를 단돈 1원도 건지지 못하면서 그때 직원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것도 굉장히 10년씩이나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꼬임에 빠져서 단돈 900에 저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패스카마호 조선족 선상 반란 사건은 그 조선족인들이 한국의 배를 타면 돈을 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한국의 배를 탄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배를 타면 월급을 받는 거죠, 월급을. 그러니까 조선족 중국인들은 월급을 받는 조선 선원,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좀 꾀를 부리겠죠. 그래서 매일 하루 1명, 2명씩 몸이 아프다며 조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대표 사업을 하면서 대표를 해봤지만 한국 선원들은 어획량에 따라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입장이 매우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심해진 거죠. 비싼 비용을 들이고 배를 지불하고 배를 탄 선원들과 또 그들은 그 어획의 방법이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한국 선원들은 많은
어획량을 어획량을 거둠에 따라서 이제 그 돈을 받기 때문에 쌍방이 상당히 갈등이 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선원들이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가 다시 그 선회해서 그 내려야 될 때는 또 비용이 들겠죠. 그 비용을 그럼 너희들 조선족들이 부담해라. 각서를 써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족 사람들은 이 배를 타기 위해서 비싼 비용을 돈을 지불했으며 이제 다시 내린다고 하니까 되돌아가는 그 회유 비용을 내야 되니까 빚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돈을 구했고 다시 더 이상 힘들고 못해서 내리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선원들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박하고 욕하고 때리려고까지 들고, 그러니까 쌍방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들이 무려 선원 11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져요. 19살 된 한국 선원을 던집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배를 잡고 매달리는 사람의 손을 무서운 도구로 손을 내리칩니다. 결국은 사망이죠. 이 사람들을 변호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선 사람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변호사였었죠. 인권 변호사. 부산 변호사 인권위원장. 변호사 모임 이하 민변. 부산 경남 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도 이 조선족들에게 변호하며 그들의 그 전후 사정을 많이 보호해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 선원들, 즉 우리 국민들인데 그렇게 따뜻하게 품어줘야 된다고 변호했던 변호인 문재인은 지금 현재 그리고 자료가 또 있다. 이 화면을 보면 문성군 씨가 문재인 씨와 전재수 세 분이 서 있었던 사진을 보셨나요? 문성군이는 그때 방송을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집을 팔아가면서 버티느라고 너무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저는 집당 사업체를 다 가져가갖고 단돈 1원도 없었어요. 단돈. 비교가 많이 되죠. 팔 집이 있는 사람하고 있었던 집들도 쳐다보고 제가 어떻게 처분해보거나 노력을 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문성군 씨는 고난, 김영애는 죽음이라는
그날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방송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그 세월호 사건이 연상되게 되는 이 페스카마오 조선족 선상 반란 사건을 보면서 변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했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과 사를 구별해서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특수 계층이나 라인이나 사건에 대해서 내 편이다라는 방식의 변호를 하게 되는 경로를 들여다봅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제기되고 있어요. 미국 CNN은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 침해 유엔에 문제 제기할 것을 10월 17일 날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 인용 보도했다. 그런데 그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제법무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변호인단 중 국제법무팀이죠.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변호사들, 민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임기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면에서 업적을 쌓은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법 위반, 민변 변호사들을 강력 처벌했다. 다시 한번요. 박근혜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면에서 법 위반 민변 변호사들을 강력 처벌했다. 과거사 민주화 변호를 한다고 법 앞에는 만민이 평등하다 이러면서 말은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죠. 아, 변호사들이 국민의 어려운 점을 100% 사적이지 않고 공적으로 변호한다. 이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국민들의 상식이에요. 이 페스카마오 조선족 선상 반란 사건을 자국의 국민의 이익보다 그것을 우선으로 하기보다 물론 변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변호사들이 포도 변호사, 즉 문재인을 사랑하는 변호사.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추구에 변호사들이 일상 국민들의 생활 속에 많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페스카마오 15와 같이 조선족 선상 반란 사건,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바다에 19살짜리를 던졌던 사건, 또 살려달라고 그 배를 붙잡는 손을 무서운 도구로 내리쳤다라는 사실, 죽인 거죠.
그리고 11명의 인도네시아인과 한국 선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11명을. 이 사건을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 변호사이지만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구태여 자청해서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뿌리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도 노무현 대통령이 참 남자로서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말도 막 시원스럽게 하는 것 같고. 저도 울었습니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참 성질만 팔팔 끓어오르는 냄비지. 아이, 파면 팔수록 왜 이렇게 자꾸 실망스러운지.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요, 서울 구로구 조선족 교회 방문해서 한국 국적을 요구하면 농성 중이던 조선족을 만나 20여 분 면담을 갖고 격려문을 남겼대네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페스카마오 15 조선족 선상 반란 사건도 일어나고, 뭐 인권적으로 자기네들을 대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너무 끔찍한 행동을 했죠.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른 겁니다. 그거를 자청해서 지금 미래의 대통령이 되실 분이 그 변호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들 라이너에서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면서 변호인단들의 코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임 기간 그 법 위반 민변 변호사들을 강력 처벌했다. 가고사 민주화라고 외치며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했던 그 변호사들이 물론 여기에도 제가 또 시대적인 해석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그 과거사 민주화 변호사, 법 위반 민변 변호사들을 강력 처벌했다는 게 오늘날 탄핵에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사건을 보면 도대체가 법이 있는 나라가 법이 설명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집당 사업체, 경매 1개의 집당, 경매 2개의 사업체. 아니, 한번 그 법에 등록되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걸 처분해볼 기회를 상실하고 완전히 무기력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변호사들이 있는데 변호사들이 그래요. 대놓고 이 사건은 손대지 않겠다. 이 사건은 한번 맛 좀 봐라.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는 아예 그냥 이 사건 접수하면은요, 접수도 안 돼요. 그랬던 게 의아하더라고요. 물론 나는 돈이 없어서 국가적인 그 변호 비용을 받으면서 그 기회를 주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들어야 될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해주는 기회가 있다. 그거는 안내해 주더라고요. 비용 없이 국가 도움을 받으면서 3년 5개월, 5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 보니까,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약간 비웃기까지 하고 그 음흉하고 그 스산한 이상한 분위기 있잖아요. 일단 이제 결론을 지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문제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제기되고 있다. 미국 CNN은 박 전 대통령 구치소 인권 침해, 유엔에 문제 제기할 것을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팀에게 인용 보도했더니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국제법무팀, 이 국제법무팀이 이거 참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국민의료보험공단에도 이게 있습니다. 법무팀이 따로 있어요. 거의 원주에 가면 27층 어마어마한 건물이 공룡 같은 게 서 있습니다. 공룡이요. 그 안에 법무팀이 있어요. 그 법무팀들은 완전히 그 국민의료보험공단 법무적인 일을 하는 거죠. 변호인적인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앞에서는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요 무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재판에서도요, 의료보험공단에서도요 적용됐다니까요. 도와줄 수가 없다고 판사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판사는 국민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사건을 다뤄본 적도 그런 예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법부는 행정기관에 관여나 간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변호사들도 이 사건을 풀 방법이 없다. 저는 한 5년 재판 받으면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듣고 보고 겪었어요. 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다뤄주지를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예가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피할 그 출구를 찾겠지만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합니다.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하는 사건이 그게 사건이냐고요.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건물이나 건평이나 집을 살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등기 권리증? 10,000명 중에 1명은 등기 권리증이 무효화돼 있는, 드러낼 수 없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관심을 끊었어요. 다시 사업체가 돌아온다고 해도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나니까 제가 건강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누가 제 사건을 다뤄줍니까? 다룰 수 없다는데. 판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다시. 그래서 이제 그 CNN이, 미국에 있는 그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그 국제법 법무팀 MH 그룹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 법무팀이 있어요. MH라고. 그 그룹이 누구에게인가 보고를 하나 봐요. 대통령이겠죠. 최고 권한자. 그룹으로부터 보고서 중에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단독 입수했대요. 초안을. 국제법무팀 변호사들이 작성한 박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감방 아니에요. 구치소예요. 아직 감방 안 갔어요.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으로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CNN이 봤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대요. 주 4회에 월화, 수 빼고 금토, 아니야, 목금. 재판을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 재판을 받는데 이 지금 CNN이 말한 것처럼 이런 만성질환을 받고 있어도 적당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예, 증명된 거죠. 미국 CNN은 박 전 대통령 국제법 법무팀 MH그룹이 그룹이네요, 그룹. 이 그룹이 우리나라의 지금 적폐 세력들 단 한 명도 국민인데 적폐 세력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이 박 전 대통령 국제법 법무팀 MH그룹. 저도 제 사건이 여기에 관여된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국민의료보험공단 내가 빵은 거지라고 손실 처리해달라고 하는데 아예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한대요. 지네들도 그렇게 말하더니 판사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한다고. 지금 미국의 CNN이 이 박 전 대통령을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상한 기류의 변호인단. 이름은 변호사라고 하면서 인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가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건의 내막을 잘 이쪽 저쪽 다 아니까. 이제 말씀은 다 들어가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십니까?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정당 맞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저 김용애도 이런 변호인단에 어마어마한 변호인단 그룹이 있대네요. 그룹이. MH 그룹. 미국 CNN이 인정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 법무팀 MH 그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하고 이런 인권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관절,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해서 정말 예민하게 하루하루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접견하는 거는 고사하고 출당 조치 잊을만 하면 출당 조치 잊을만 하면 출당 조치 출당 조치로 결단 내겠다는 그 저희를 정통 우파들이 받아들이라고요. 미국 CNN이 지난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팀에게 인용 보도했으니까 모르죠. 또 인용 보도해주니까 또 사바사바해서 인권위원회에 보고 못하게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조원진 대표님이 지금 9일째 단식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저도 12일간 아니 밥이 고기가 끊어지니까 먹을 걸 봐도요 배가 안 고파요. 절대 안 고파요. 이상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지옥문에서 살아 돌아온 저는 조원진 대표가 단식하시는 것이 명분은 있죠. 근데 효과가 있을까? 명분과 효과 면에서 어떤 방법은 없는 건가? 그러다 보니 사실 걱정도 되지만 반대도 했습니다. 그냥 그분의 뜻이니까 뭐 제가 가까이 가서 헛소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 CNN이 그 힘으로 단식하시려고 하는 그 힘으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시선을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방법 면에서 미국 CNN이 아까 얘기했죠. 인권 침해 유엔에다가 박 전 대통령 국제법 법무팀 새 MH그룹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곧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OHCHR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이게 왜 예정이에요? 이거 누가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김문수는 확인할 수 없어요. 홍준표 대표는 확인할 의사가 없는 거 이미 알고 있지만 신의 한수, 신의 씨 9만이라며요. 이거 확인 못합니까? 조은진 대표님도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명분에서 이 사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아니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CNN의 이와 같은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 구속 이유, 재판 과정, 기록물, 옥중 인권 실태가 점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이제 다 명분은 있어요. 근데 그 명분이 행동으로 어떻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그래야 뭐 사건이 풀리든 말든 할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사건 문제 해결을 하기보다는 막말로 모자 벗고 돈 받아서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데 참담합니다. 비참해요. (1년이) 넘도록 그 많은 태극기 부대들이 움직일 때 과연 이 CNN이 처음 입수한 굉장히 날카롭죠. 그 입수한 이 CNN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무팀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 죽이는 더욱 옥죄어오는
법무팀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몰랐다면 정치하지 마세요. 알았는데 행동 안 했다? 정치하지 마세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설명할 방법이 있나요? 뭐 기록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하고 그랬던 기록물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경제, 사회, 외교, 문화에 대한 각항마다 업적들에 대해서 앞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지금 이렇게 방송 내용을 보면서 국제법무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국제법무팀, MH그룹, 이게 답입니다. 관심 있고 박근혜 대통령 살리기에 명분을 갖고 운동을 하고 단식을 하고 매주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말은 변호인단, 국제법무팀, 특별 창설이에요. MH그룹에 대해서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공단에도 이 법무팀이 법제부가 관여되어 있어요. 파견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해요. MH그룹에. 그게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저도 국민의료보험공단 법제부에서 승소한, 그룹이 승소하죠. 저는 죽음이고. 꼭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제가 단돈 10,000원 교통비도 힘들어서 사실 돈 드는 방송을 못해요. 그냥 뭐 행사장 나가는 것도 너무 눈치가 보여요. 사람들을 만나면 뭐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사람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들을 못 만나겠어요. 무서워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뭐 인성이 좋아서 그런지 서석구 목사님도 그 9명 식사값을 다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4명 식사값을 내준 그 친구가 뭐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밥을 샀는데 저가 인사가 없다 이거죠. 제가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 아닌데. 현재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요. 사람들은 재미있죠. 만나면 좋죠. 함께 하고 싶죠. 밥을 같이 먹는 건 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사상과 명분이 맞으면 그냥 감사하고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밥도 먹고 싶고 커피도 먹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10,000원 쓰는 걸 눈치 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처럼 모자 들고 후원 받을 수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분은 지금도 홀홀 단신 살기등등한 구치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만성질환과 함께
치면서 혼자 싸우고 계십니다. 아니 혼자 싸우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무슨 돈이 필요해요? 돈을 왜 걷어요? 에? 그러니까 박근혜 팔이 사탕팔이 난리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모자 들고 돈팔이. 그게 진정입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해결을 위한 사건입니다. 사건을 유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하루속히 인권적으로 억울하면 해명을 해야 되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풀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인권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힘, 그것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제가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러면 막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많은 지도자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많이 보면 돈은 벌고 재미있겠죠. 하지만 왜입니까? 돈을 전혀 벌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내내 고생만 합니다. 그래도 즐겁다니까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래야 눈에서 빛이 나고 의욕이 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지니까. 그러다 보면 몸에서 체온이 올라가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저도 돈 좋습니다. 한때는 돈도 많아봤고요. 돈이 많았을 때도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업이 망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눈치 보고 제 곁을 다 떠났지만 그래도 은근히 저를 좋은 기억 속에 기억들은 하고 계십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